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결혼을 생각하던 예비 신부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지금은 예비 신부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네, 저는 최근에 파혼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몰상식한 사람에게 몰상식한 대우를 받으면서 말이죠. 그게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물론 당연히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고 제가 어린 시절에 사고로 두 분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직장인이셨고 늘 퇴근을 같이 하셨는데 그날도 퇴근하다가 음주운전차가 부모님의 차를 들이받았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는 있는 힘껏 자신의 쪽으로 차가 오게 핸들을 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그 사고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 모든 건 제 기억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 나이가 고작 4살이었거든요. 그러니 뭐가 기억나겠어요. 부모님 사진을 봐도 아, 이 두 분이 내 부모님이구나 하는 거지. 실제로 두 분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할머니는 아들만 둘에 일찍 남편을 보내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참 고생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작은 아들인 저희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그 딸마저 떠안으시게 된 겁니다. 나는 네 없으면 진작에 죽었다. 할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저를 키우는 그 재미마저 없으셨으면 진작에 자기도 마음고생으로 병을 얻어 죽건 속이 상해 죽건 일찍 죽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늘 할머니가 내 엄마고 내 아빠고 내 세상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100살까지 사셔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곤 했었는데 할머니도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사고나 그런 걸로 돌아가신 건 아니었고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자라오면서 모든 걸 할머니에게 의지했었거든요. 그래서 따라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없는 세상은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살아갈 용기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끌리듯 멍하니 옥상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요. 이희숙 씨 보호자분? 바로 할머니를 담당했던 의사였어요. 제가 그 목소리에 뒤돌아봤습니다. 늘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가고 나면 우리 손녀 어떡하냐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박복한 것 부모도 어린 나이에 있더니 이제 나까지 잃고 어떻게 살아갈꼬 하시면서 걱정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없이도 잘 살아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매번 그렇게 손녀 걱정을 하셨는데 그 손녀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러니 내려오세요. 네?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는 하늘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냐고,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냐고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디선가 할머니가 제발 나 없이도 잘 살아라 하고 혼내듯 이야기하는 게 들려오는 것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난간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과 정말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의사 선생님이 제 남자친구,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할 뻔한 그 사람이에요. 남자친구는 당시에 제가 죽을까봐 정말 손까지 덜덜 떨면서 할머니가 한 이야기들을 해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라도 다른 생각을 할까봐 제 연락처를 물어보고 몇 번이고 저를 찾아오며 할머니 이야기를 해줬고 말입니다. 만약 그 시기에 남자친구가 없었으면 저는 그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생을 달리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어쩌면 남자친구는
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고 커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나중에는 영화까지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먼저 고백해왔습니다. 눈치를 챘을지도 모르지만 나 그쪽 좋아해요. 라고 말이죠. 밥을 먹으면서 하는 정말 담담한 고백이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마음에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꽤 의지를 많이 해오고 있었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나도 그래요. 라고 말이죠. 그날이 저희의 일일이 됐어요.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작은 것 하나하나 모두 저를 배려했고 언제나 제가 행복해하는 일을 하려 노력했어요. 아무래도 첫 만남이 그렇다 보니 제가 혹시나 우울해질까 다시 할머니를 생각하며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나 이제 죽으려고 안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과보호하지 않아도 돼. 그런 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남자친구는 말을 하긴 했지만 제가 그렇게 말한 게 굉장히 안심되었다고 나중에 이야기해주긴 하더라고요.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질까봐 늘 무서웠다고 말입니다. 연애가 길어질수록 남자친구의 그 불안함도 점점 옅어졌어요. 저와 남자친구 사이에 신뢰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은 나를 두고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같은 거 말입니다. 그만큼 저는 남자친구를 참 많이 좋아했어요.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건 제가 26대였으니 꽤 어렸거든요. 당시에 남자친구는 30이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의사였고 저는 당시에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있었던지라 결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긴 했습니다. 물론 막연히 결혼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랑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그때는 너무 어렸었거든요. 하지만 3년이 지났고 그동안 남자친구는 전문의가 되었으며 저는 학교를 졸업해 취직했습니다. 전공을 살려 작은 미술관에 취직을 했어요. 제가 한국미술사를 전공했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의 나이가 33이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집안에서 언제 결혼할 거냐, 여자친구가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헤어지고 선을 봐라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 집안에서는 남자친구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학생이고 결혼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이야기했던 탓에 저를 만나고 싶다거나 얼른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취직을 하고 시간이 이만큼 지나고 나니 이제는 슬슬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결혼 안 할 거면 헤어지고 선이나 보라고 하신다고? 그냥 하시는 소리야. 그리고 진심으로 하시는 말이라고 해도 나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청혼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사귀기로 한 날 사귀자고 남자친구가 한 것처럼 밥을 먹으면서 아주 덤덤하게 말이죠. 우리 결혼하자. 그래, 하자. 결혼? 남자친구는 한 발 늦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 건지 깨닫고서는 굉장히 놀라 있습니다. 한 번도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는 상상해보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뭘 그렇게 놀라? 오빠 나랑 결혼 안 할 생각이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나는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하면 무조건 너랑 하지. 그런데 아직 네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 남자친구는 제가 가족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아직은 상처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가족을 2번이나 몽땅 잃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사실은 남자친구의 말처럼 그 상처로 인해 겁이 나긴 했어요. 이번에도 내가 이룬 가족을 몽땅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보다 지금 당장 남자친구를 잃게 되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이야 서로 사랑해서 남자친구가 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이 사람을 공식적으로 내 남편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청혼을 먼저 하고 남자친구가 다시 한번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자기가 먼저 했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며 말이죠. 그날은 좀 울었습니다. 할머니 생각도 났고 말이죠. 제가 가족에 아예 없지는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희 아빠가 둘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저에게는 큰아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굉장히 바쁘셔서 자주 뵙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늘 마음으로는 의지하고 또 큰아빠도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십니다. 은진이가 이렇게 다 커서 결혼을 한다고 남자도 데려오고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러니까요. 요즘은 한 해 한 해가 너무 빨라요. 네가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큰아빠도 남자친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고 말이죠. 사실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긴 했는데 그건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해드릴게요.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더구나. 일단은 합격이다.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고 싶으니까 내 이야기는 비밀로 해. 알겠지? 큰아빠의 부탁에 그 비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 비밀을 지킨 덕에 알게 된 사실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큰아빠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한 이후 남자친구의 집에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까지 네 식구였어요. 정말 이상적인 가정 환경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아버지, 집안에서 살림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잘 키워서 의사가 된 첫째 아들, 만만치 않게 잘 키워서 현재 대기업에 다니는 딸, 동네 사람마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입을 대고 부러워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상적인 가족 구성원이었어요. 그래서 살짝 겁이 났던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이지 않은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저의 가정 환경 때문에 혹시나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반대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고 그러시는 분들 아니셔. 그래도 부모님 마음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나 해서 내가 미리 말하는데 두 분 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나한테 뭐라 하셨어. 남자친구는 혹시나 해서 미리 이야기했고 부모님들이 그게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셨다는 말에 진심으로 안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을 키워내신 부모님이면 분명히 훌륭하실 거야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조금 놓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유, 둘이 결혼하면 손주 녀석 인물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애들 부담스럽게. 아이고, 내가 초면에 실례를 했네.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 편하게 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야 한참이나 어린 저에게 말을 놓으실 정도로 말이죠. 내가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데 연락처 물어봐도 돼? 나는 아들 여자친구랑 쇼핑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런 거 살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저는 정말이지 아무런 의심 없이 오히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연락처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초반 몇 번은 굉장히 화기애애한 무드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이렇게 쇼핑도 같이 하러 다니고 밥도 먹으러 다니고 그랬을까? 라고 말이죠. 기억도 나지 않고 그래서 그리워해 본 적도 없던 어머니에 대한 존재가 막연히 그리워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쯤 만났을 때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툭 하고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오빠 동생분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런 엄마를 둬서. 왜? 이런 엄마가 있었으면 싶어? 네. 어머님 같은 엄마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엄마 없이 크네라 그런 거. 조금만 정만 줘도 이렇게 마음을 여네? 순간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런 말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해온 사람도 처음이었지만 그 말을 하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얼굴과 말투가 그동안의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뭘 그렇게 놀라? 그 자리에 굳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만 끔뻑이고 있는 제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원래 자신의 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쫙 하고 돋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힘들게 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보통 힘들게 크면 주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산다고 금방금방 알아듣던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세상에, 멍청하기까지 하네.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들은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네가 애미애비도 없어서 싫어. 그런 근본이라고는 없는 여자애랑 우리 귀한 아들이 결혼하는 꼴 나는 못 봐. 라는 말입니다. 그날 어떻게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씻고 어떻게 침대에 누웠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왜 사람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멍해지잖아요. 그런 멍한 순간에 뭔가를 하면 그 기억이 중간중간 끊기듯 잘 나지 않고 말입니다. 그날이 그랬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많이 싫어하시고 또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을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말이죠. 우리 애는 내가 너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싶거든. 그러니까 네가 조용히 그냥 헤어져. 그냥 대놓고 반대하시면 되잖아요. 뒤에서 이러시는 이유가 뭔데요? 다시 만났을 때 그렇게 물었고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부모가 반대하면 더 애가 타지 않겠니? 그러면 더 헤어지고 싶지 않아 할 거고 그냥 네 선에서 조용히 정리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선뜻 남자친구와 헤어지겠다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물론 다른 경우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망설이거나 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남자친구는 언제나 저에게 예외인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만나서 연애했는지 앞서 알려드렸듯 남자친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남자친구와 헤어진다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왔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남자친구가 없이 살아가는 제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미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로 말입니다. 정말 순수한 생각이었어요. 노력하면 잘하면 바뀌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잘할게요. 저는 오빠랑 못 헤어져요. 왜 이렇게 멍청하게 굴어? 나는 착하고 잘하는 며느리 필요 없어. 양친이 다 살아계시는 건강한 가정 환경에서 여유롭게 자라나가시를 바란다고. 너 같은 근본도 모르는 천의 고아 말고. 그런 폭언을 들을 때면 눈물이 저도 모르게 주르르 흘러나왔지만 미련하고 바보 같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를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제가 악착같이 버티면 버틸수록 남자친구 어머니의 폭언과 괴롭힘은 심해져 갔어요. 오늘 집으로 좀 와라.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불러냈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니 그렇게 오라고 해서 바로 날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난리를 치셨어요. 어른의 말을 귓등으로 듣네. 이래서 애미애비 없는 애가 티가 나네.
하는 몰상식한 말들을 사람 면전에다 대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날도 저를 그렇게 불러낸 날이었어요. 서둘러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던 도중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쯤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괴롭힐 수 있었던 이유도 남자친구가 병원 일로 굉장히 바빠서 저를 만날 시간도 없었었기 때문이었었거든요. 어디 가는데 그렇게 숨을 몰아쉬어? 숨을 몰아쉬긴 뭘. 운동도 할 겸 빠른 걸음으로 걸었더니 그래. 나 오빠 집 가. 우리 집? 왜? 어머님이 밥 먹자고 하셔서. 제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혹시 우리 어머니가 자꾸 불러내거나 하는 게 귀찮거나 힘들면 나한테 꼭 이야기해.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 볼게. 아니야,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나한테 다 이야기해줘야 해. 정말 괜찮아. 저는 도저히 남자친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저와 남자친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나 부모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무조건 부모님일 거라고 당연히 그럴 걸로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늦었어? 회사에서 걸어오니?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자친구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꾸벅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차가 좀 막혀서요. 하여간 너는 핑계도 많다.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고는 저를 한번 노려보더니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오늘 더덕구이가 먹고 싶으니까 네가 좀 해봐. 저기 재료는 내가 다 사다 놨다. 그날은 더덕구이였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몇 번 저를 불러내 자신이 먹고 싶은 걸 하게 시킨 다음 맛이 없다는 둥, 기본도 모른다는 둥, 이게 다 엄마 없이 자라서 그렇다며 온갖 트집을 다 잡았었거든요. 더덕구이, 더덕구이. 그렇게 중얼거리며 휴대폰으로 더덕구이는 어떻게 만드는지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굼뜨니? 하고 저에게 소리를 치던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굉장히 놀랐지만 저도 엄청나게 놀랐었어요. 온다고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네가 이 시간에 집에는 무슨 일이냐? 오늘 딱 시간이 좀 나서요. 데이트하려고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같이 밥 먹자고 했다고 집으로 온다길래 여기로 왔죠. 근데 남자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앞치마를 입은 저를 가만히 봤습니다. 왜 네가 그걸 입고 있어? 하는 얼굴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말을 고르고 있을 그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재빨리 나섰어요. 내가 하겠다는데 본인이 해보겠다고 나서지 않니? 괜찮다고 하는데 애가 볼수록 참 싹싹하고 착해. 저의 손을 꼭 잡으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빤히 바라보는데 눈으로는 입을 다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빛을 쏘지 않아도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할 생각이 없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해보려고 이야기는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 더덕구이가 얼마나 힘든 건데. 앉아있어. 내가 다 해줄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이런 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부엌에 있으면 내가 신경이 쓰여서 안 돼. 거실에 앉아서 남자친구랑 이야기하고 있어. 니들도 오랜만에 봤을 거 아니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손을 다정하게 쓰다듬는데 그때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이 꼴을 평생 보고 평생 당하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모습에 익숙해지는 날이 오기는 할까? 하는 걱정 말이죠. 어머니랑 정말 편한 거 맞지?
어머니가 잘해주셔도 자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다 나한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남자친구가 뭔가 걱정되는 듯 저에게 말을 했고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네. 라고 말이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가 후회로 남기는 해요. 만약에 남자친구에게 다 이야기했다면 둘이 함께 그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선택을 하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말입니다. 이미 다 지난 지금, 지난 날을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얼마간을 더 이를 악물고 버텼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폭언과 무시들이 계속해서 날아왔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을 잡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진짜 이 결혼할 거니? 저는 오빠랑 못 헤어져요. 제가 더 잘할 테니까 제발. 네가 잘하는 건 아무런 힘이 없다고 내가 몇 번이고 말하지 않았니? 고집까지 이렇게 세면 어떡해?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퍽퍽 치더군요. 내가 이런 근본도 없는 년한테 보내려고 내 아들 그렇게 귀하게 키운 게 아닌데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아까워.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그렇게 한참이나 꽥꽥 소리를 질러대다가 저를 굉장한 눈으로 노려보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셨나 보다. 이런 철없는 생각 말이죠. 당연히 아니었고 말입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 아침이 밝았어요. 그때의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이제 받아들이기로 하고 포기를 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그 전보다는 조금 편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상견례 장소로 가면서 큰아빠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기분이 좋냐? 네. 네 아빠가 너 이렇게 예쁘게 웃는 걸 봤었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예쁜 딸을 두고 네 아빠는 뭐가 그렇게 바빠서. 큰아빠는 그렇게 말하며 곧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제 상견례장에 가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감정이 들고 감회가 새로우신 것 같았습니다. 큰아빠가 있는데요, 뭐. 저는 괜찮아요. 큰아빠는 저를 가만히 보더니 큰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에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도 가족이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큰아빠가 아니었으면 남자친구와 헤어질 결심을 아마도 끝까지 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와 큰아빠는 그날 그 상견례 장소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꿈에도 모른 채 복잡한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상견례 장소로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어딘가 결연하고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기분 탓이겠거니? 아직도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키는 것에 대한 분노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고 대충 넘겼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건데 말입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와 큰아빠 간의 훈훈한 대화가 오고 갔어요. 은진이가 나이보다 더 어른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그런지 절이 빨리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카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이고,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이 아닌데. 알고 있고 괜찮습니다. 다만 막상 이 녀석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제가 동생이 많이 생각나서 먹먹해지네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이 예쁜 딸을 두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도중이었어요. 갑자기 그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은진이는 언제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란 건가요?
지 부모 그렇게 되고 나서 바로니까 4살 때부터였을 겁니다. 그럼 부모의 정은 아예 못 느끼고 자랐겠네요? 그래서 은진이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보통은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딸처럼 여기며 사랑을 많이 주겠다든지 그런 말을 하며 훈훈한 대화를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모두 놀랐으니까요. 그런 애가 아이를 낳고 제대로 된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뭔지도 모르는데. 네? 순간 큰아빠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 제가 그랬던 말이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애를 쓰며 감춰왔는데 모든 게 다 끝나는 순간이었으니 말입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 없이 자란 애가 어떻게 제대로 된 부모가 될 수 있겠냐 했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당황한 건 큰아빠뿐만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놀라서 그렇게 되물었고 남자친구는 멍하니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쇠가 빠지게 의사 만들어놨더니 어디서 이런 걸 데리고 와서는 결혼하겠다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싫어 죽겠고 어떻게 해서든 이 결혼을 엎어야 하는데 제가 자기 말을 듣지도 않고 헤어지겠다고 하지도 않자 절대 물을 수 없는 길을 선택하신 것 같았어요. 바로 스스로 깽판을 놓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깨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은 100% 달성을 했고 말이죠. 고아 주제에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우리 아들 의사인데? 너 의사라는 거 하나만 보고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니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해도 죽어라 붙들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너도 제정신이 아니지. 어디서 저런 근본도 없는 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는 말을 해? 나랑 네 아빠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저런 년한테 주려고 그렇게 키운 줄 알아? 그때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당신 그 입 다물지 못해. 이게 지금 무슨 무례야? 당신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었어? 당신도 그래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진짜 제가 예뻐요? 쟤보다 100배는 좋은 조건의 여자애들이 줄을 서 있는데 당장 어제도 옆집 언니가 나한테 그럽디다. 그 결혼 깨지면 자기한테 꼭 연락 달라고. 변호사 며느리 보게 해주겠다고. 내가 그 소리 듣고 아까워서 잠도 설쳤어. 어디 가면 그런 여자들만 줄을 서는데 어디서 이런 걸 데리고 와서는. 이 아줌마가 보자 하니까. 큰아빠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식탁을 쿵 하고 내리치면서 소리를 쳤어요. 큰아빠는 제가 봐도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일을 할 때 더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그런 기운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큰아빠의 그 기운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움찔했어요. 하지만 지지 않겠다는 듯 눈을 부릅뜨고 큰아빠를 노려보더군요. 조건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우리 은진이 부모 없다고 그 조건에 안 찬다고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겁니까? 네? 주제를 모르면 배워야죠. 그거 안 가르치시고 뭐 하셨어요? 사람은 뭐든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고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하는 건데. 큰아빠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픽 하고 웃으셨습니다. 분수에 맞게 살고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그건 제가 하면 했을 이야기지 그쪽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듯 싶은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리둥절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잠시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던 큰아빠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 이야기 끝까지 숨기라고 한 거 잘한 것 같구나. 이런 사람 골라낼 수 있게 됐잖니. 앞서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큰아빠가 비밀로 하자고 했던 이야기가 있다고 말이죠. 그게 사실은 저희 집안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저희 큰아빠의 직업은 바로 내가 월권 행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당장 내일 출근해서 댁내 아들부터 잘라야겠군요.
큰아빠의 그 말에 이번에는 제가 크게 한숨을 쉬었고 모두 그런 저와 큰아빠를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보며 큰아빠는 한 자 눌러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 아들이 다니는 그 병원 이사장 되는 사람입니다. 큰아빠의 그 말에 큰아빠의 입을 떠난 순간 그 상견례장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게 무슨... 남자친구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래 연애해오면서 어쨌든 이야기하지 않은 건 사실이었고 그 부분이 미안했어요. 일부러 이야기 안 한 건 아니야. 그냥 우리 집안 배경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어딘가 자랑 같고 그리고 오빠 다니는 병원 재단이 우리 집안이라고 하면 나를 부담스러워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됐어. 미안해. 그런 저의 손을 큰아빠가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한 얼굴과 말투로 말씀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네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그리고는 남자친구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네.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좀 알고 싶어서. 집안이 집안인지라 일부러 접근해오는 사람이 많아. 게다가 은진이는 상속받은 재산만 수백억인데 그걸 노리고 일부러 접근해온 거라는 의심을 안 할 수 없었네. 그래서 내가 자네에 대해 확실하게 내가 알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집안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은진이한테 당부했었어. 그러니까 은진이 탓은 하지 말게. 그리고는 큰아빠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이 되지 않았나. 우리 귀한 조카딸 이런 집에 보낼 뻔했으니 말이야. 그럼 양쪽이 다 합의된 걸로 보고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시죠. 이제는 저도 절대 반대니까 말입니다. 큰아빠는 그렇게 말하며 꽉 잡은 제 손을 이끌고 일어섰어요. 그때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먼저 저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무슨 말을 더 듣고 앉아 있어야 합니까? 그간 우리 은진이가 아내 되시는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싫으니 이제 된 것 아닙니까? 한동안 멍하게 있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안색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떠는 것 같아 보였지만 말이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잠시 이성을 잃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저희 집안 이야기를 들으니 이성이 돌아오셨나 봅니다. 큰아빠의 그 비꿈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더군요. 그리고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시면. 그런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가만 보던 큰아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까 했던 말 그대로 돌려드리죠.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고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하는 법이라고 하셨죠. 그쪽 집안이 우리 집안에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주제 파악하고 빠져야 하는 쪽은 그쪽이겠죠. 큰아빠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제 손을 부여잡고 그 상견례장을 나왔습니다. 울지 마라. 이 큰아빠 가슴 찢어진다. 그러고는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저는 언젠가부터인지 모르지만 울고 있었습니다. 이 큰아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놈보다 괜찮고 좋은 남자 찾아줄 테니까 울지 마. 그리고 저런 집에는 네가 너무 아깝다. 어? 그런 말을 들으며 한참을 큰아빠의 품에 안겨 울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가는 내내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물론 저한테 잘못한 게 없긴 했어요. 하지만 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이상 마음을 굳게 먹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다음이었거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남자친구는 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려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남자친구는 들어서자마자 저를 껴안았습니다. 은진아, 나는 너랑 못 헤어져. 어머니랑 연을 끊으라면 끊을게. 보지 말라고 하면 안 볼게.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응? 저는 남자친구를 조용히 밀어냈어요. 제가 밀어내자 남자친구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밀어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연을 끊던 평생 보지 않던 그분이 오빠 친어머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나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 이상 오빠랑 결혼 못해. 그니까 절대 못한다는 소리야. 오빠도 그렇게 쉽게 가족 버린다는 말 하는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데 어떻게 버려? 은진아. 그만 돌아가.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하자. 나 이제 오빠 없어도 죽겠다는 생각 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그렇게 말하며 오빠를 다시 밀어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는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진심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순순히 돌아갔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남자친구도 이제 되돌릴 수 없고 이날이 끝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평생 그렇게 운 건 두 번째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그날 다음으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완전히 퉁퉁 부은 제 얼굴을 보고 저도 놀랄 지경이었으니까 말이죠. 큰아빠에게는 남자친구를 해고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빠가 웃으며 그러시더군요. 왜? 내가 진짜 잘할 것 같았어? 그날은 그 여편네 겁 좀 먹으라고 한 말이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 잘하는 직원을 자르면 쓰나 그거는 나도 할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잘 먹고 잘 자기나 해. 라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났을까? 남자친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몇 번을 거절하니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네가 내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건 너무나 이해한다. 나라도 그럴 거야. 며칠간 내가 너한테 했던 말들을 되새김질 해봤다. 정말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많이 했더구나. 정우가 내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해. 그래서 무섭다. 한 번만 만나서 사과할 기회를 다오. 제발.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나서 사과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제 제 정체를 다 알고 나서 제가 수백억에 달하는 상속녀라는 걸, 큰아빠가 남자친구 병원의 재단 이사장이라는 걸 알게 된 후에 그런 사과나 반성이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고요. 제가 그렇게 만나주지 않고 연락처도 차단해 연락도 되지 않자 저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아낸 건지 찾아오셨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날 절대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서 다짜고짜 무릎을 꿇으시더군요.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니? 아들 앞길 막고 내가 나중에 눈도 제대로 못 감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면목 없고 너무 부끄럽지만 한 번만, 응?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잘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개인적인 일로 앞길을 막는 일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어머니 뜻대로 변호사든 의사든 원하시는 직업의 양친 다 계시는 그런 며느리 꼭 얻으시길 바라요. 그러고 지나가는데 제 다리를 덥석 잡더군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정우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다. 우리 정우는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구나. 평생 내 얼굴 안 보고 살아도 좋으니 니들 둘은 나 때문에 헤어지지 마라. 응?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꼴을 애미가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언제는 그러든가 말든가 저한테 헤어지라고 했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평생 안 보든 저렇게 평생 안 보든 오빠를 못 보는 건 매한가지니까 달라지는 건 없지 않을까요? 저는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는 설득할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된다니 더더욱 말입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얼굴을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오랜만에 본 남자친구는 며칠을 제대로 못 먹은 사람처럼 말라있더군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나 요 며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정말로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너 말고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 은진아,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줘. 사연을 쭉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나 남자친구는 저희 둘의 의지로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는 남자친구를 사랑하긴 했고 말이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엄마를 생각하거나 얼굴을 떠올리면 그 정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또 자신의 엄마를 굉장히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얼굴만 보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났고 말입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도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 남자친구를 다시 만날 것을 빌며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 전에 제가 들었던 폭언들과 일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고 말입니다. 아마 그 엄청난 폭언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때로 굉장히 생생하게 떠오르겠죠. 지금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 말들이 떠오를 때면 자동으로 눈물이 나오는데 가끔 얼굴이라도 보게 되면 어떻겠어요.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를 사랑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겁니다. 남자친구는 병원에 휴직기를 냈어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정신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와 헤어져서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들과 행동들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제가 곁에 있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힘들어서 세상을 등지고 싶었을 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더욱 그래요. 어떻게 4살의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 자라서 할머니까지 잃은 사람에게,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애미 애비도 없어서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게다가 큰아빠가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보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신 모양이었어요. 내가 전에 그랬지. 나는 감정 섞어서 일 절대 안 한다고. 그런데 네가 그 친구를 계속 만나겠다고 하면 큰아빠는 감정을 섞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절대 안 돼. 너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사돈을 맞을 수는 없어. 큰아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입니다. 저는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남자친구를 보살펴야 할 것 같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나 큰아빠를 생각하면 그건 절대 안 될 일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더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저 혼자서는 절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 같거든요. 저를 살려주고 제가 아직도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손을 잡는 게 맞는 건지,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생각해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 건지 말입니다.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저 자신이 조금 한심하게 느껴지지만 저에게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라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읽고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네요. 하지만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분이 가시질 않아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지만 한 번쯤은 제대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처음에는 혼잣말하듯 일기처럼 썼지만 대강 정리하다 보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못 참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당사자가 보진 않을 거지만 남들에게 욕이라도 실컷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적어봐요. 저는 21살 무렵 꽤 심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 이때 참 모든 게 갑갑하고 남자가 싫어지는 일을 겪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같은 동아리 오빠가 있었는데 대뜸 저한테 막 고백을 해오는 거예요. 제 기분은 생각도 안 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말이에요. 윤지야, 나는 첫눈에 너한테 반했었어. 진짜 고민하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내 마음을 좀 받아주라. 이러면서 저에게 대뜸 꽃이랑 케이크를 내밀고 그 사람 많은 곳에서 무릎을 팍 꿇치모해요. 당시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눈만 꿈뻑거리면서 한창 그 오빠를 보고 있었어요. 이때 너무 황당했었던 건 몇 번 마주친 적도 없고 얼굴도 잘 모르는 사이인데다 이름도 헷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고백이라니요?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 왠지 저만 너무 야멸차고 못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지나가던 사람들도 휘파람을 불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우와, 대단하다, 김영석. 남자 중에 남자네. 둘이 얼른 사귀어라. 사귀어라. 아, 뭐예요, 재수씨. 얼른 안 받아주고. 아마도 그 오빠의 일행이었던 건지 진짜 끝도 없이 휘파람을 불어가면서 억지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이때 얼굴은 얼굴대로 벌개지고 뒤늦게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제 옆에 붙어 있어 주기는 했어요. 그나마 친구들 때문에 저도 용기를 내서 정말 잔뜩 쫄아든 목소리로 힘들게 말을 했는데요. 정말 미안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 죄송해요.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재빠르게 몸을 확 굽혀서 인사를 했고 한 몇 초 조용하던 사이 갑작스레 와르르 소리가 나면서 다들 깔깔거리고 웃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일단은 겨우 그 악몽 같은 분위기를 빠져나왔고 며칠을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대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받았는데 낯선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귀에 익었어요. 윤지야, 뭐하니? 저기, 나 영석 오빠야. 기억하니? 잠깐 생각해보니 바로 며칠 전 저에게 고백했던 그 사람인 거예요. 제 번호를 알긴 했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것도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오니 무척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네. 근데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자려던 참인데. 저는 얼른 한시라도 빨리 끊고 싶어서 황급히 마무리를 하려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갑자기 무섭게 확 조여오는 거 있죠? 윤지야, 너는 잠이 잘 오나 보다. 나는 잠이 안 와서 죽겠는데. 이 말이 순간적으로 얼마나 섬찟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으면서 대답했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잔뜩 놀란 듯한 제 모습을 더 만만하게 보고 확 비집고 들어온 걸까요? 뒤이어 들려오는 말에 그만 등줄기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소름이 쫙 단시간에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윤지야, 너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오빠 망신 줘놓고 너는 잠이 오니? 아씨, 나 지금도 술 먹고 있어. 너 때문에 하루하루 진짜 죽겠다.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얼굴만 예쁘장해가지고 진짜 성격 더럽게 나쁘네 너. 정말 그때 손이 얼마나 바들바들 떨리는지 갈수록 험악하고 거칠어지는 말투가 너무 무서워서 그만 전화를 냅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어쩔 줄을 몰라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말하느라 그날 거의 밤새다시피 했어요. 보다 못한 친구들이 다음날 일찍 저와 함께 해주었는데 그날 내내 눈에 띄지 않더니 갑자기 집에 가려는 길 역 근처에서 확 마주쳐버린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만 친구들이 있으니 그나마 나았는데 이 사람 눈에 다른 애들은 눈에도 안 보였나 봐요. 윤지야, 어제 전화를 그렇게 끊어버리면 어떡해. 오빠 놀랐잖아. 아, 근데 오늘 얘네들은 뭐야? 왜 친구들을 달고 다녀? 그럼 뭐, 오빠가 너한테 할 말 못할 줄 알았어? 아, 우리 윤지 진짜 깜찍하네.
옆에 있던 친구가 나서서 뭐라 하긴 했지만 정말 안중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돌연 제 팔뚝을 확 잡아 끌더니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놔주세요. 싫어요. 왜 이래요? 이때 친구들이 달려들 틈도 없이 이렇게 끌고 가버리는데 그 내내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공포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 같아요. 저를 잡아 끄는 그 손 감촉마저도 너무 치가 떨리고 징그럽게 느껴져서 계속 악악거리고 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그 손 매듭을 끊어버리고 이 사람을 내동댕이 치더라고요. 이 자식, 뭐 하는 거야? 이거 놔! 이건 제 목소리가 아니고 그 누군가의 목소리, 그것도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겨우 고개를 들고 올려다보니 몇 번 낯이 익었던 다른 오빠더군요. 오며 가며 얼굴을 보기는 했었지만 역시나 크게 인상에 남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도 남자가 이렇게 제지를 해주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었고 누구에게건 당장 붙어서 의지를 해야겠더라고요. 저 너무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이쯤 친구들이 뛰어와서 저를 데리고 옆으로 끌고 갔고 오빠는 저를 끌고 가던 영석이란 인간에게 마구 화를 내면서 윽박지르더라고요. 그 인간은 인상을 쓰고 있었으나 결국 엉거주춤 일어나더니 결국 지하철 개찰구 너머로 사라져버렸어요. 이후로 완전히 한숨을 놓았고 이렇게 어이가 없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상황에서 마주친 오빠가 참 다르게 보이더군요. 그러면서도 당시 충격받은 게 너무 커서인지 딱히 인사도 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친구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그대로 안정을 취했고 며칠 지나도록 그 이상한 놈한테는 이제 연락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 저를 도와줬던 그 오빠에게 약간 미안하기도 했어요. 따로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그냥 찝찝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우연스럽게도 두어 달 뒤쯤 겨울 봉사활동을 갔을 때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내켜서 간 건 아니지만 선배 언니가 하도 제안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연탄을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이름도 정확히 몰랐지만 무작정 다가가서 인사를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지라고 하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저번에 그 지하철역에서 오빠께서 저를 도와주셨었거든요. 영석이란 오빠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제서 기억이 났다는 듯 아른 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가볍게 통성명을 하게 되었고 이름이 정명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날 봉사활동이 무척 힘들기도 했지만 어쩌다 보니 서로 얘기가 통하고 화제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드문드문 말하기도 했고 만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제법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은근히 호감이 생겼고 이날 저도 진짜 조심스럽게 혹시 나 역시도 이 오빠에게 귀찮은 존재처럼 느껴지면 어쩌나 싶어 엄청 고민하다가 말을 걸었어요. 저기 명진 오빠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저번 일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밥 한 번 살까 해서요. 안 될까요? 이때 완전 삶은 문어 마냥 얼굴이 벌개져 있었다고 그 당시 있었던 선배 언니가 그러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떨리는 저의 마음도 모르고 아주 간단하게 이 오빠는 저에게 연락처를 줬어요. 이후로 우리는 처음으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날부터가 우리가 첫 교제한 날로 기념 삼게 되어 이후로 쭉 사귀게 되었답니다. 알고 보니 학교 안에서도 명진 오빠는 평이 좋은 사람이었고 참 자세히 보면 볼수록 저에게 있어서 너무 호감이 느껴지고 애정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졸업 이후에 각자 갈림길에 섰을 때에도 계속 굳건하게 만남을 이어갔었고요. 나중에 제 친구들도 오빠를 보면서 남자친구 정말 잘 만났다고 할 정도이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야, 진짜 사람 인생 모르는 거야. 이윤지가 그때 김영석 같은 이상한 사람한테 끌려갈 뻔했는데 덕분에 명진 오빠 같은 좋은 사람 만난 거 아니야. 맨날 남자복 없다더니 네가 이렇게 남자복 대박으로 입는 애인 줄은 몰랐어. 괜히 이때 머쓱해서 코를 극적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도 딱히 부인하고 싶은 말은 아니었거든요. 헌데 그쯤 되니 집안에서도 저에게 혹시 만나는 애인이 있냐며 물어보시더군요. 특히 아빠가 그렇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어떤 친구이길래 이렇게 오래 만나는 거냐? 남자친구 생겼다고 한 지 벌써 꽤 된 것 같은데 아빠도 한번 안 보여주고 말이야.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아는 거야. 한번 데려와 봐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저는 얼른 철벽을 치면서 절대 안 된다고 막았어요. 안 돼, 아빠. 괜히 이것저것 트집 잡을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그냥 잘 만나고 있으니까 제발 그냥 놔둬주라, 어? 아빠는 좀 깐깐한 분이 아니라서 어릴 적부터 괜스레 제 옆에 남자애가 붙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나하나 다 쳐내시고 난리도 아니셨거든요. 사실 제가 그 전에 이상한 남자를 만났을 때에도 딱히 말을 못했던 게 아빠는 정말 쫓아오셔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사고를 크게 치실 것 같았어요. 그전에도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바람에 저도 웬만하면 제 일을 잘 말하지도 않았고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딱히 하고 싶지도 않고 부담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오빠는 저에게 꽤 신선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윤지야, 우리 어머니가 너를 만나고 싶으시대. 여자친구 있다는 말만 들었지 한 번도 얼굴을 못 봤다면서 말이야. 너만 괜찮다면 한번 자리를 가져봐도 괜찮을까? 이 말을 들었는데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희 아빠야 제가 성향도 너무 잘 알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오픈을 하고 싶어서 미룬 거긴 했지만요. 남자친구가 저를 부모님께 소개시키고 싶다는 건 왠지 의미 있게 들리더라고요. 워낙에 신중한 성격이기도 하고 간간히 부모님 얘기를 해오긴 했어도 직접 소개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딴엔 나름 선물도 사고 꽃까지 사서 찾아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정말 저를 좋게 봐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아이고, 아가씨가 윤지구나. 우리 명진이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며느리감으로 콕 찍고 있었지.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다 못해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까 싶어 얼마나 억누르게 되던지요. 며느리감이라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니 기쁘지 않을 리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도 종종 선물 사서 자주 들리기도 하고 어머니가 하고 계시는 식당도 있었는데 가끔 나가서 같이 도와드리기도 했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했었지만요. 윤지야, 뭐하러 엄마 가게까지 와서 김장까지 돕고 그래. 그날 나도 없었는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하더라고. 다음부턴 그러지 마, 어? 이런 말을 들어도 저는 그냥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무려 며느리감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정말 두말할 것 없이 아무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뛰어가게 되더라고요. 이후로 우리는 더더욱 애정이 불타올랐는데요. 다만 하나, 남자친구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나름 근심이 컸어요. 바로 취업 문제 때문이었는데 더 어린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 취업이 안 되고 자꾸 미끄러지기만 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안타깝고 어머니 가게에 들리면 어머니도 매번 한숨을 지으시면서 저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우리 명진이가 하루빨리 직장도 들어가고 해야 얼른 윤지랑 결혼도 하고 나한테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안겨줄 텐데 말이야. 아휴, 요즘 내 속이 아주 그냥 속이 아니야. 명진 아빠도 아파서 저렇게 누워있는데 말이야. 이런 말을 듣고 있자니 저도 점점 걱정이 되고 진로에 대해서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딱히 답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결국 본인은 공무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본인이 그렇게 뜻을 세웠으니 저는 지지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직장에 적응하느라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틈틈이 필요한 정보니 이런 것들을 알아다주고 이때 오래도록 취준생이라 힘든 형편을 생각해서 데이트 비용도 거의 다 제가 냈답니다. 아무래도 저와 나이 차이가 있으니 그랬겠지만 이 부분도 많이 부담스러워하더군요. 윤지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내가 낼게. 자꾸 이렇게 네가 내면 어떡하냐. 나 부담스러워서 너를 어떻게 만나겠어. 그만해. 이때 무리해서 내는 모습을 보니 그걸 또 말릴 수도 없고 저도 고민이 점점 많아졌어요.
무작정 저도 그냥 다 남자친구를 지지했던 것은 아니고 당시 직장에서 저에게 대쉬를 하는 남자분이 한 명 있어서 살짝 고민도 되었는데요. 이때 제가 몇 번이나 남친이 있다고 했는데도 별로 개의치 않고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둘이 꽤 오래 사귄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을 하거나 어쨌거나 했을 텐데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는 걸 보면 내 생각에 왠지 결혼은 안 할 것 같은데? 아, 혹시 내가 너무 촉이 좋은가? 전곡을 찔린 것 같은 표정이네요. 이렇게 얄밉게 말을 하면서 자꾸 우리 사이로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한편으론 저도 약간 속이 문드러졌던 게 따지고 보면 이 남자분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새 직장에서 이미 자리를 굳혀 조금씩 시간이 가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공무원 준비를 한다더니 1년을 그냥 보내버렸고 이후에 대기업 원서도 넣고 공기업까지 별걸 다 했는데도 계속 탈락 소식만 받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물어보지도 못했고 분위기를 파악하다가 비로소 탈락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지쳐 있었고 결혼 연령대가 되었다며 여기저기서 부모님의 소개라든지 이렇게 옆에서 대쉬해오는 사람도 있으니 혼란이 오더라고요. 제가 자꾸 흐지부지하게 있으니 결국 부모님이 저를 불러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너 대체 만나는 남자애가 뭘 하는 애길래 그렇게 널 붙잡고 안 놔주는 거냐? 뭐 하는 애야? 계속 말 안 할 거면 군말 없이 소개나 받아. 고모며 삼촌이며 여기저기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약도 없는 애를 붙들고 있을 거냐고. 어디 말이나 해봐. 지금 뭐 하는데? 어디 다니는데? 이때 저도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의 현 상황을 말했는데 그 뒤 결과를 예상하긴 했지만 훨씬 더 험악해지더라고요. 아빠는 그야말로 입에서 불을 쭉쭉 뽑아내셨어요. 뭐? 아니 그럼 졸업한 지 지금 3년이 되도록 무직이야? 백수라는 거잖아 그럼. 아니 너는 남자애를 만나도 어떻게 그런 애를 붙들고 있냐. 네가 무슨 우렁각시도 아니고 어디서 바보 온달 하나 주워서 키우고 앉았어. 그러라고 우리가 널 그리 애지중지 키운 질 아냐? 네 인생이나 잘해. 무슨 남의 인생을 구제해 주려고 그렇게 용을 써? 이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허망하던지 그렇다고 남자친구의 헤어지는 날을 생각할 순 없었어요. 절대로. 저에게 그 어떤 대안이 온다고 한들 제 안중에 그것만은 절대로 없었거든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짠 하고 나타나서 나를 지켜주기도 했던 사람이었고 만나는 내내 그 어떤 부분에서도 저를 실망스럽게 한 적이 없었어요. 늘 집까지 바래다주고 어딜 가던 제 손 하나 쓰지 못하게 소중히 다루어주고 정말 부모님 못지않게 저를 사랑해준다고 느낄 정도였거든요. 어쩌면 정말 객관적으로 보자고 생각해보면 처음 사귄 남자라서 더 애틋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만큼 정말 좋은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이 이상의 남자는 안 만나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때 저도 참 아빠에게 철없는 소리를 했는데 일단 해놓고 나니 더 이상 뒤로 물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 저기 그럼 그게 아빠가 전부터 한번 데려오라고 했잖아. 보여줄 테니까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돼? 그랬더니 아빠는 한숨을 팍팍 토해내면서 이제 데려와서 어쩌려는 거냐 하시는데 이윽고 제가 한 말에 더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예 숨도 못 내쉬고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긴 했어요. 아니 그게 이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머리도 나쁜 편 아니고 진짜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 없어. 그러니까 저기 아빠 회사에 한 번만 생각해봐 주면 안 돼? 아빠가 그냥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러고 판단해도 되잖아. 진짜 아까운 사람이야. 일 시켜보면 아빠도 알 거야. 너무 궁지에 몰린 나머지 저도 이때 참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다 싶지만 막상 뱉어놓고 보니 이게 그렇게 안 될 소리인지도 사실 분간이 안 되었어요. 저희 아빠는 대기업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복지가 좋은 편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딱히 저는 아빠 회사로 들어갈 생각은 없어서 아예 지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그걸 암묵적인 룰로 생각하고 있었고 아빠 역시 불편해하셨고요. 그나마 사촌 언니가 취업해서 일하고 있긴 했지만 사촌 언니조차도 우리 아빠가 이모부이고 되게 대면대면한 사이예요. 정식으로 면접 보고 아빠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었고요.
거의 불문율 마냥 지인은 절대 들이지 않는다는 게 철칙이었는데 이걸 제가 갑자기 깨는 제안을 해버린 거예요. 이 녀석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 회사가 뭐 장난이냐? 하다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진짜. 너 제정신이야? 이러는데 진짜 저도 스스로가 답답하면서도 정말 사면에 몰린 느낌이라서 별 방법이 없었어요. 죽어도 현재 남친이랑 헤어질 수는 없고 아빠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백수 상태로 어떻게든 당장 극복하려면 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란 걸 알면서도 얼마간을 계속 저는 시위라도 하는 듯 주구장창 말을 했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저를 벼르고 계시던 아빠가 이런 저의 부탁에 질려버리신 건지 아예 피해서 다니시더군요. 엄마도 기가 막히다면서 엄청 야단을 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선이며 고모들의 소개를 받아오시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애가 탔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남자친구에게도 괜스레 모르는 척 다른 곳 말고 여기도 지원해보라면서 아빠의 회사를 밀어주기도 했었는데요. 본인도 한 번쯤 계획은 했던 것 같아서 그나마 가슴이 좀 뚫리더라고요. 여기 나도 저번에 친구가 한번 말을 하긴 하더라고. 복지가 그렇게 괜찮다고 하는데 나야 좋지. 근데 회사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 나도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나름 생각은 했던 것 같은데 또 자신은 없어 보이기에 그냥 저는 적극적으로 일단 할 수 있는 곳은 다 해봐야 한다며 엄청 바람을 넣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도 아빠지만 남친이야말로 우리 아빠 회사라는 것을 알면 어찌 반응할지 몰라 이때 얼마나 마음이 간당간당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설득을 해서 서류를 넣게 했고 은연중에 엄마에게 계속 말을 했어요. 온갖 욕은 욕대로 얻어먹어가면서 말이에요. 엄마, 이 오빠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사실 내가 말을 안 했었던 게 있는데 나 대학교 2학년 때 이상한 선배가 들러붙었다고 말했었잖아. 기억나지? 이러면서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저를 구해줬던 일이며 봉사활동에서 만났던 거며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게 아빠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인지 아주 조금은 움찔하는 반응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전만큼 날색의 반대는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요. 그래도 여전히 쎄한 반응을 보이시는 아빠에게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한 번을 더 매달렸어요. 아빠, 이 오빠 정말 어딜 가도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괜찮다니까. 그냥 운이 없어서 자꾸 뭐가 안 맞아서 저렇게 떨어진 거야. 스펙도 다 평범하고 크게 모난 것도 없어. 그런데 저렇게 상황이 꼬이는 거라고. 막상 뽑아서 지켜보면 성실하고 해서 아빠도 딱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은 없을걸? 기왕 비슷한 스펙 안에서 뽑을 거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딸이 만나는 남자친구 뽑아서 어떤 녀석인지 봐도 되잖아, 어? 아빠 제발. 정말 눈 질끈 감고 이래도 안 되면 나도 이제 정말 기진맥진이다 싶었어요. 이때 아빠가 별 대답도 안 하고 방문을 열고 나가버리셔서 저도 너무 허탈하고 어이가 없었는데요. 확실히 제 말이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긴 했나 봐요.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남자친구로부터 아주 흥분한 목소리로 연락을 받게 되었거든요. 윤지야, 나 드디어 붙었어. 저번에 넣었던 거기 됐다고. 다 윤지 네 덕분이야. 네가 여기 넣어보라고 계속 얘기해줬잖아. 정말 실감이 안 나, 윤지야. 나 어떡하지?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감동하고 있는지, 얼마나 벅차하는지가 느껴져서 저도 울컥했어요. 솔직히 남자친구 스펙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정말 아닌데 집안 형편상 휴학도 하고 뭔가 아무튼 좀 빈 여백이 있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모로 동일한 또래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는 남자친구는 회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내내 집에서 아빤 저에게 이것과 관련된 얘기는 정말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뽑았다거나 딱히 너 때문에 뽑은 것도 아니다라거나 그 어떤 말도 화제를 올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저도 더 조심스러워서 남자친구 관련된 얘기는 일절 안 하게 되더군요. 당시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저를 부여잡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윤지가 그렇게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서 그렇게 잘 된 거야. 정말 우리 윤지는 우리 집 복덩이고 요정인가 봐.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런 반응을 보고 있으면 그나마 일단 이렇게 된 거 이후의 일들은 그냥 지켜보자는 식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조용히 집에서 생활을 했고 남자친구 역시 초기에 서로 막 기뻐하면서도 일 적응할 게 많다 보니 잘 못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이제 슬슬 시간이 지났고 어엿한 사회인이 된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도 즐기고 싶어서 차차 만나려고 했는데요. 정말 너무할 정도로 정해진 룰대로 사는 사람이라 그런지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나 이제 들어온 지 그리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진짜 할 일이 너무 많네. 새삼 나보다 나이는 어리면서도 일찍 사회인이 된 윤지가 대단하게 느껴진다. 너도 초반에 이렇게 일 따라가느라 바빴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나 공무원 준비며 이것저것 다 봐줬던 거 생각하면 정말 대단해. 주말에는 완전히 녹초가 돼서 정말 기절하겠더라고. 사실 남자친구 말이 맞긴 해요. 저 역시 힘들었지만 오직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만으로 저를 며느리감이라 불러주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가게도 도와드리고 했거든요. 한편으론 그런 저를 대단하다고 해주면서도 그때의 저만큼 남자친구는 저를 위해 열정을 내주지 않는 건가 싶어서 괜히 마음이 좀 허하더라고요. 아마 긴장이 너무 한 번에 탁 풀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뭔가 보상심리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라니 친구가 약간 정색을 하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했다 하지만 일단 네 소원대로 들어갔으면 좀 적응하게 놔둬. 그 오빠 취업준비 생활이 진짜 너무 길었잖아. 여전히 칼같이 연락도 해주고 아침이며 밤낮으로 전화는 그대로 하며 챙겨준다며. 나도 입사 초기 때 얼마나 정신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남친이랑 헤어졌었잖아. 너도 알면서 괜히 새삼 쪼아대고 그러지 마. 기왕 할 거면 제대로 내줘 해야지. 이런 말을 들으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저도 나름 멀리서 지켜봐 주려고 했었는데요. 시간 지나니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고 왜 조금이라도 빨리 쫓아가서 더 쪼아대질 못했나 아주 절실하게 후회를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 친구 역시 턱이 빠질 정도로 놀라서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지를 정도였으니까요. 아, 세상에. 어떻게 명진 오빠가 진짜? 그 명진 오빠가? 너가 오해한 거 아니고? 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나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아니, 그럼 너 여태껏 바보짓 한 거야? 아, 진짜 그 자식 완전 미친놈 아니야. 아, 정말 친구 말대로 정말 지구 한 바퀴를 두르고도 남을 만큼 남자친구에게 욕짓거리를 쏟아붓고 싶더군요. 단번에 제가 이렇게 남자친구를 원수 취급하게 된 데에는 정말 아주 적나라하고도 확실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게 글쎄 저를 그렇게 언제건 당장 취업만 하면 결혼할 것처럼 말했던 남자친구가 말이에요. 저를 놔두고 무려 그 회사 안에 다른 여자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같은 동기 신입사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애틋해졌던 것일까요? 이 사실을 제가 눈치채게 된 건 간만에 남자친구를 만나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던 중이었을 때였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는데 당시 제가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맛집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아주 크게 예영씨 하고 옆에 하트가 크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평소 핸드폰을 잘 보지는 않았지만 이걸 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물었어요. 예영씨가 누구야? 그리고 이 옆에 하트는 뭔데? 오빠 이게 뭐야? 그러자 남자친구는 살짝 눈썹을 찌푸리더니 대답을 아주 애매한 어투로 하는 거예요. 아, 그 회사 동기야? 아유, 언제 그렇게 가져가서 하트 표시를 해놨지. 아, 내가 한 거 아니야.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정말 묘하게 제가 예민한 건진 몰라도 아주 미묘하게 좀 짜증스럽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제 앞에서 걸려온 그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전화 안 받아? 받아. 회사에서 전화 온 거 아니야. 이미 이때 저는 전에 없는 이상한 느낌이 온몸에 확 전해졌고 전신에 촉을 세우고 남자친구의 반응을 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그 하트 표시 때문에 소름이 쫙 돋았던 것 같은데요. 그간 제 명칭 말고는 딱히 남자친구가 그런 표시를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애인도 아닌데 누구한테 그렇게 해두겠어요. 남자친구는 결국 머뭇거리더니 저를 봤다가 핸드폰을 봤다가 하면서 전화를 받는데 아마 이 반응부터 저는 슬프게도 예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이전 같지 않을까,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런 묘한 낯설음이 느껴지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그 발랄한 목소리는 어느 정도 저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더군요. 오빠, 어디에요? 이따 우리 집 근처로 올 거죠? 그럼 제가 카페에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받자마자 이렇게 크게 쨍얼거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제가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었던 건 이날 남자친구가 그간 얼굴을 못 봐서 미안하다며 우리 회사 앞으로 왔었거든요. 내가 저녁에 또 일이 바빠서 윤지 만나서 잠깐 맛있는 거라도 먹고 그러고 집에 데려다 줄게. 나 다시 회사 들어가 봐야 돼. 분명히 저에겐 회사에 다시 들어가야 하니 저녁밖에 먹을 수 없다면서 아주 잠깐 시간을 낸 거였어요. 그런데 저 핸드폰 속 여자가 대체 뭐라는 걸까요? 자기네 집 근처로 온다는 건 또 뭐며 회사 동기라는데 대뜸 오빠라고 부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냉큼 전화를 뺏어 들었고 남자친구는 정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져서는 결국 한켠에 차를 급히 세우더군요. 누가 그쪽 오빠인데 만나서 카페를 가요? 나 이 오빠 여자친구인데 그쪽 누구예요? 예영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글쎄 대답도 듣기 전에 전화기를 확 뺏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윤지야, 뭐 하는 거야? 가져간과 동시에 통화 버튼을 눌러 꺼버리는데 참, 정말 이렇게 손이 빠르고 순발력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거칠게 제 손에서 뺏어가는 그 날쌘 손놀림이 왜 그렇게 아프게 느껴졌을까요? 마치 온 몸과 온 마음을 얻어맞은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고 뚜렷한 배신감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숨을 한참 고르고 남자친구에게 입을 열었어요. 누구야 얘는? 회사 동기라며. 저녁에 회사 들어간다 하지 않았어? 얘 만나러 가는 거였어, 오빠? 그런데 저는 당연히 이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늘상 너무나도 다정했던 남자친구가 뭐라 변명을 하면서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태어나서 처음 알게 된 사람 마냥 갑자기 인상을 팍 쓰더니 같이 맞받아치는 거 있죠. 아니 일단 아니라고. 회사 동기라고 했잖아. 같이 작업할 게 있어서 잠깐 보는 거야. 회사 일이라고. 아, 너는 왜 묻지도 않고 전화를 뺏어가? 너 그런 애였어? 남자친구는 계속 저보고 과하다고 네가 너무 오버한 거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쯤 되니 저도 제정신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만난 이래에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싸워도 일방적으로 제가 삐지고 남자친구가 달래주는 식이었고 그리 싸울 일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제 눈엔 눈물이 마구 타고 흐르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성난 얼굴을 도저히 가라앉힐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참다 못해 저는 도저히 그 앞에서 하고 싶지 않았던 일까지 요구하게 되었어요. 다른 커플은 몰라도 우리 커플 사이엔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말이에요. 오빠, 핸드폰 잠깐 줘봐. 나 좀 봐야겠어. 봐도 돼? 저럴 거면 대체 왜 만나냐고 속으로 흉을 봤던 커플 간 휴대폰 검사 말이에요. 저도 넋이 어느새 나가버려서 그걸 당당히 달라고 요구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런 저도 웃기지만 정말 더 웃긴 건 남자친구였어요. 눈썹이 있는 대로 완전히 어그러져서는 저에게 마구 화를 내더라고요.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와, 윤지 너 진짜 왜 이러냐 진짜. 너 이렇게 밑바닥이 내었어? 핸드폰을 달라고? 뭘 생각하는 건데 너. 여자친구가 돼가지고 힘든 남자친구 응원해줄 생각은 안 하고 내 회사 인간관계는 어쩌라고 다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래놓고 지금 핸드폰을 달라는 거야? 너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비참하게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하지만 저는 이때 잠깐 움찔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굽힐 수가 없었어요. 가뜩이나 전화로 저장해둔 이름도 쎄했는데 혹시 몰라 받았던 전화 내용은 더욱 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오빠만 그런 것 같아? 나도 지금 좀 실망이야.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면서 어떻게 무조건 나보고 믿으라고 할 수 있어. 별거 없으면 된 거잖아. 그러니까 핸드폰 보여달라고. 별 문제도 없는데 그렇게 화낼 일이 뭐가 있어? 여기서 말문이 막혀버린 남자친구를 두고 그대로 저는 핸드폰을 휙 빼앗아서 눈앞에서 열어봤는데요. 세상에, 저는 핸드폰 갤러리며 최근 통화 내역을 빠르게 훑는 순간 정말 절로 고개가 뒤로 젖혀지더군요. 정말 웬 놈의 사진이 그렇게 많은 건지 다른 사진도 아닌 이 두 인간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커플처럼 다정하게 찍어댄 사진들 말이에요.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옆에서 깊은 한숨을 연신 토해내며 어디 누구에게도 어저맞은 듯 팍팍 쉬어대는 거예요. 그만하고 일해 줘, 얼른. 지도 자신이 없었던지 정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이런 한심한 반응에 외려 저는 더 눈물이 나왔어요. 바보 같은 게 아니라고 변명이라도 더 해볼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맥도 못 추리고
얼마나 내가 우스웠으면, 얼마나 나와의 기억을 쉽게 저버렸으면, 새로운 저 예영인가 뭔가 하는 기집애가 좋았으면 이렇게 단박에 걸려버리나 싶더군요. 이후로 한참을 고개를 무릎에 묻고 있던 저는 그냥 핸드폰을 대충 던져버린 채 차에서 내렸어요. 어중간한 사거리였지만 대충 근처 지하철역도 있고 하니 그럭저럭 찾아가겠더군요. 그러고 집에 돌아와 누워서는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았고 며칠간 뭐를 넘길 수가 없어서 너무나 폐인처럼 집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회사도 휴가를 냈고 제 핸드폰 안엔 아직도 남자친구와의 사진이 몇천 장이 가득 차 있는데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머리로는 잊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타는 듯 아파왔고 정말 참고 또 참다가 겨우겨우 핸드폰을 열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인간, 내가 그동안 뭐해라도 씌웠던 걸까요?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이 정도로 쓰레기였던 건지 가늠이 안 가더라고요. 글쎄, 저랑 제대로 정리도 안 했으면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대뜸 그 여자애와 찍은 걸로 바꿔놨지 뭐예요. 이제는 제가 추스를 시간이 있고 말고를 떠나 저와 남자친구를 아는 지인들은 이 사진으로 인해 강제로 우리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직 제대로 이별의 얘기도 정리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 무렵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오는데 왜 이 대응을 내가 하고 있는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대학 동기들도 니네 언제 헤어졌냐, 너넨 정말 결혼할 줄 알았다고 하는데 왜 이 응답을 나만 받아야 하는 건지. 게다가 너무 기가 막혔던 건 남자친구 어머니 있잖아요. 그새 사실을 아셨던 것 같아요. 저한텐 헤어짐 통보도 제대로 안 해놓고 남자친구 혼자 그날 지 멋대로 정리를 해버린 건지 자기 엄마한테 말을 했던 것 같더군요. 원래 이 무렵쯤 어머니 가게에 제가 들리겠다고 했고 정말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뜸 갑자기 전화도 아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저기 윤지야, 이제 안 도와주러 와도 된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안 와도 된다. 그냥 딱 이렇게 자기 할 말만 쳐서 보냈더군요. 아들 통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간의 인연을 자기 아들처럼 뚝 끊어낼 수 있는지 너무 기가 막혔어요. 곧장 전화를 걸었는데 이후로 제가 4번이나 걸었는데도 받지 않으셨고 중간부터는 아예 전화기를 돌려버리셨더군요. 진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도 이성을 잃고 가게를 찾아갔는데 와, 이 어머니도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이 좀 어떨지 몰라도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던 걸까요? 아무렴 자기 아들이 그렇게 마음이 변했기로서니 아들 여자친구를 그렇게 며느리감이랍시고 시간을 보냈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난감해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손님들 계시고 곤란하니까 나중에 와라. 아니 전화로 하든지 해라. 오늘은 그냥 가고 명진이도 여기 없어 일단 가라. 이러면서 무슨 벌레를 내쫓듯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김장을 대체 몇 해를 도와드렸고 명절마다 그렇게 선물을 갖다가 사드리고 같이 백화점이며 가게를 돌아다녔던 시간들이 대체 얼만데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별 대단한 걸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냥 우리 아들과 사이가 그리 되었나 보구나 하면서 어른으로서 적당한 마무리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자친구도 미친 듯이 혐오스러웠지만 어머니의 이런 반응도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쩐지 이 사람 취업하고 난 뒤 초반엔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하시더니 집 빚도 갚게 되었고 어쩌고 하면서 제 덕이라고 할 땐 언제고 점점 연락이 뜸해지시더군요. 아마 우리가 헤어진 걸 알게 되신 건 최근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무자르듯 잘라서 튕겨버릴 수 있는 걸까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 길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벼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중간에 마음이 약해져서 몇 번이나 남자친구에게 연락도 해보고 매달려 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은 가히 충격적이더군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윤지야. 그날 그렇게 알려지게 된 건 나도 미안해. 근데 너도 새로 좋은 인연을 만날 거야. 그동안 고마웠다. 이런 식으로 보내더니 이후로는 아예 저를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취업한 지 얼마나 그리 오래됐다고. 단 5개월도 안 되어 이렇게 나를 잘라내버린 남자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방법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무방비하게 상처를 입혀버린 남자친구에게 저도 더 이상 뭘 배려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해줄 만큼 다 해줬고 너무 해줘서 이런 탈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준 취업 선물 명품 시계며 코트까지 그날 죄다 걸치고 있었기에 당연히 나를 위한 차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안심시켜놓고 뒤에 다른 여자애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던 거잖아요.
백수로 집에서 라면이나 먹고 어머니 가게 나가서 서빙이나 하고 있을 때도 기 안 죽이려고 그렇게 챙겨주고 했던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게다가 공공연하게 카톡 프로필 사진까지 대차게 바꿔두고. 이건 정말 대놓고 절 엿먹이는 거 아닌가요? 애지간한 원수관계라고 해도 이렇게까진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시 저는 그냥 남자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취업에 힘썼다기보다는 관절염도 있고 여기저기 아프신 어머니나 집에서 늘 누워 생활하시는 아버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를 정말 너무 사랑했기에 힘들고 살고 있는 그 가족들도 어떻게든 돕고 싶었던 거거든요. 두 분 다 아들의 취업만 바라보고 있으니 얼른 뭐든 되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도 틈만 나면 반찬이네 뭐네 작은 선물들을 늘 들고 드나들었던 거예요. 이때 모질게 마음을 먹으면서도 한편으론 눈물이 진짜 멈추지를 않았어요. 초창기에 그렇게 나에게 눈부시게 다가왔던 천사 같은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건가 싶어 기가 막혔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저 혼자 슬퍼해봤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저를 처참히 버려버린 사람에게 말이에요. 제가 기존에 마음을 먹었던 대로 정말 최후의 아주 비겁한 보루라고 생각했던 방법을 쓰게 되었어요. 바로 아빠에게 이 일들을 다 설명하고 기존에 취업이 되었던 부분을 취소하는 것 말이에요. 남자친구 하나에게 이 가정 경제가 다 걸려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참 답이 안 나오더군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뭘 생각하던 저와 헤어진 뒤 제 삶이 어찌 되건 전혀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오롯이 그 여자애에게 푹 빠져선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 능력으로 잘된 양 그렇게 처참히 저를 버렸으니까요. 모든 상황을 알게 되신 아빠는 그 누구보다 저에게 가장 분노하셨고 제가 다 감당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우, 뒷골이 아주 그냥. 너 진짜 니네 아빠 똥개 훈련시키냐? 내가 그래서 그런 헛짓거리 하지 말랬지. 결국 그런 놈이었던 거야. 아빠는 거의 머리를 쥐어뜯다시피 하는데 진짜 아빠가 무슨 죄로 이런 상황에서 곤란하게 되신 건지 그냥 모든 게 다 죄송하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수습하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머리 싸매고 골치 아파하신 아빠를 뒤로하고 얼마 뒤에 저는 회사 앞에서 그 인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제대로 결전의 날로써 각을 잡고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으니 마음을 몇 번이나 단단히 먹으면서요. 얼마 안 가서 그 인간이 나왔고 저를 보자마자 또 흠칫하더니 주변을 엄청 둘러보더군요. 뒤에는 그 어린 여자애도 따라 나오는 듯 했는데 아주 그냥 잽싸게 저를 데리고 한쪽 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윤지, 너 여기 또 왜 왔어? 아, 우리 이제 그만하기로 했잖아. 진짜 왜 그래? 전에 우리 엄마 가게도 왔다면서.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남의 회사까지 찾아와서 뭐 하는 거냐고. 정말 생판 모르는 남이라도 이렇게까진 안 할 것 같은데 아주 제대로 새로운 여자한테 눈이 뒤집힌 건지 엄청나게 윽박지르더군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새삼스럽게 초반에 저를 구해주던 그 선했던 모습이 스쳐가면서 비로소 정말로 정을 떼놓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인간과 나의 유통기한은 다 끝났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아주 빠르게 말로 몰아붙였어요. 남의 회사라니? 이게 왜 남의 회사야? 오빠 회사야? 내가 여기 왜 못 드나드는데? 나는 드나들 권리 있는데. 그러자 그 인간은 기가 막힌다는 듯이 헛웃음을 짓더니 정말 정 떨어진다는 표정으로 계속 쏘아붙이는 거예요. 윤지, 너 네가 여기 지원하라고 했지 뭐 이 회사를 사기라도 한 줄 알았네. 뭔 소리야? 장난 아니 지금? 이때 저는 너 이놈 잘 말했다 싶어 숨을 훅 들이쉬고 바로 고함을 냅다 질렀어요. 그러자 이 인간 표정이 아주 3단 변화로 쭉쭉 달라지는데 진짜 볼만하더라고요. 정말 서글플 정도로 말이에요. 회사를 산 건 아니야. 우리 아빠 거라서 문제지. 그래서 지원하라고 내가 엄청 밀었던 거고. 오빠 바보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이때 눈을 껌뻑거리면서 뭔 말인가 멍청하게 저를 내려보던 눈이 아직도 선하네요. 뭐? 윤지, 너 잠깐만, 그게 무슨 아빠라니? 뭐? 저는 쉬지 않고 말을 그대로 이어갔어요. 아빠라고. 우리 아빠 회사인데 뭐 문제 있어? 오빠도 이력서 엄청 밀어넣었지만 나도 엄청 밀어줬어. 그렇게 해서 사회인 맛을 몇 달 보니까 진짜 정신이 나가버렸나 봐, 오빠. 진짜 비열하고 지저분하더라 하는 꼴 보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야.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꾸역꾸역 만나다가 어디 어중뛴 회사라도 갔으면 그걸 갖고 명함이랍시고 내밀며 감히 나랑 결혼하려고 했겠네. 안 그래?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인간 뒤편으로 짜증스런 얼굴을 하고 우리 둘을 노려보고 있는 그 여자애가 보이더군요. 일부러 들으라고 저는 더 크게 말했어요. 오빠 어머니 오빠 취업됐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던데 어쩌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빠도 이제 길은 하나밖에 안 남은 거 알지 않아?
오빠 발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꾸역꾸역 붙어 있겠다면 할 말이 없지만 오빠 그 자존심에 계속 다닐 수 있겠어? 있겠냐고. 시간 문제니까 그냥 알아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나 그 말 하려고 온 거야. 아참, 우리 아빠 회사에 내가 왔다 갔다 하던 말던 신경 끄고, 알았지? 이러고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이 인간이 아주 둔탁한 소리를 내가며 제 손을 확 끌어당기지 뭐예요. 윤지야, 잠깐만, 뭐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충분히 알았어. 그런데 잠깐만, 나도 좀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만나자고 한 게 아니야. 좀 들어봐. 이러면서 매달리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뒤에 서 있는 그 알량아치 어린 여친이 얼마나 악마 같은 얼굴로 자기 뒤통수를 노려보는지도 모르더군요. 그냥 이 인간이 무슨 말을 하건 간에 계속해서 정만 후두둑 떨어져 나갈 뿐 이미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한편으로 이 인간도 새로운 여자를 보고 눈이 돌아가고 정을 쌓아가면서 나를 볼 때마다 그렇게 정을 한 겹 두 겹씩 떨궜을까 싶어 살짝 가슴이 아려오더군요. 이제는 이 인간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보다 그냥 내가 한창 풋풋한 시기에 정말 순수하게 쏟아부었던 사랑의 결말이 이렇다는 게 그저 그게 가장 서글플 뿐이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하늘이 빨리 털어내라고 도와주는 건가 싶은 게요. 그날 이후로 그렇게 이 인간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왔었어요. 윤지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너 나를 엄마하고 따르기도 했었잖니. 자꾸 그렇게 전화 끊어버리지 말고 좀 보자. 우리 명진이를 네가 그렇게 신경을 써줬었다며. 이 엄마가 이렇게 사정할게. 일단 나부터 좀 만나줘라. 아니면 내가 우리 윤지 있는 곳에 갈까?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든 자기보다 어린 애 어르고 달래보려고 하는데 그간 제가 좋아했고 따르던 모든 모습들까지 다 역겹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더 버틸 수 없었는지 그 인간은 제 발로 나갔고 그 이후로도 뭐가 그렇게 아쉬운 건지 계속 연락이 끈질기게 왔었어요. 취업됐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어머니며 이제 아들 덕 좀 보겠다고 하셨던 늘 아프시던 아버님까지 결국 그 집안 아주 잠깐 취업의 맛만 본 셈이 되었으니까요. 아무리 저한테 전화해봤자 다시 취업될 리도 없고 그 무엇도 되돌릴 게 없는데 뭐가 그렇게 할 말이 있는 건지 그냥 차단시켜버렸어요. 저로서 할 몫은 다 했다고 보지만 아직도 자려고 눕거나 가끔 길을 걷는 와중에도 울컥하고 치밀어 올라서 정돈이 안 돼요. 언제쯤 이런 심정을 다스리고 무난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질까요?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쓰면서 결국 더 화가 나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앞길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